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주체적인 전투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무기까지 운용했던 미라지의 사생아 치타 전투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치타 뭔지 아시죠? 우리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하는 치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고양이과의 육식동물 치타, 그 이름을 딴 전투기예요. 자, 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제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사실 이 20세기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부 지역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도 군사 강국이었지만 이집트는 이제 이 중동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제외한 이 순수 아프리카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왜냐? 이 냉전시대 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쪽에 있는 앙골라,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공산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소련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앙골라나 모잠비크 이런 나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군사력이 강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미라지 3 이런 전투기를 무려 70여 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미라지 3 아시죠? 바로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완전히 그냥 격파시켰던 이 3차 중동전의 스타였죠. 이 미라지 3 전투기 70여 대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전력이면 주변국 전부 가지고 놀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군사 강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흑백 분리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시대착오적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와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1963년도에 국제사회가 이 인종차별 정책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1948년 남아프리카의 법률로 공식화된 흑백 인종분리 차별 정책입니다. 유색 인종에 대한 공민권 박탈과 박해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제재를 받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3년 유엔 결의안 418호 통과에 따라서 전면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합니다. 자, 이 1960년, 61년, 62년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중동 이런 지역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신생국가 성립의 완전히 본물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계적으로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였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유일한 백인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인들의 정권 유지, 이해관계 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계속 이런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는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다 이제 독립하는 독립의 러쉬인데 이런 그 명분,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비록 서방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협조하는 나라다 하더라도 이건 명분상 제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합니다. 무기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앙골라, 모잠비크 이런 정말 이 소련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무지막지한 공산국가들이 있으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1978년도인데요. 앙골라가 소련의 지원으로 미그 23을 도입한 겁니다. 야, 이게 최신형 미그 23이라는 거란다. 너넨 이런 거 없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바로 앙골라는 이 적도 남쪽의 공산국가의 거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에요. 여기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군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바군이 진주에 있으면서 소련의 지원을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그 23이라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전투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196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미라지 3 전투기 이런 거 가지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됐는데 당시 이제 1963년도에 국제 제재가 시작되니까 무기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얍삽한 프랑스는 무기를 계속
팔았죠. 그래서 이제 미라지 F1 이런 거 한 30대 사기는 했는데 뭐 그런 전투기들하고 이 미그 23 가베닉 전투기 이 미그 23하고 어떤 이 주는 위압감이나 이런 게 차원이 다르죠. 미그 23은 지금이야 뭐 보면 아유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다 뽀록이 다 났지만은 이때만 해도 야, 이 소련제 무기는 거의 미지의 세계였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1975년부터는 프랑스도 남아공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했어요. 이제 프랑스도 이제 손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그 23 앙골라가 도입한 이것 때문에 이제 남아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핵 개발도 시작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 개발해서 핵무기 가지고 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 개발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SOS를 칩니다. 1980년도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남아공이 1975년도에 우호협정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다 이거지. 그래서 남아공 정부님이 이스라엘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아직 친구 맞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흑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인데? 소련 놈들이 우리 주변에 신형 전투기 쫙 깔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재 먹어서 신형 전투기 사올 상황이 못 돼. 흑흑. 아니, 난 미국 형님이랑 친한 건 너도 알잖아. 나도 제재 위반 안 돼. 하니까 남아공이 아니 뭐 저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기술 조금만 도와달라고. 너 이거 미라지 개조해봤으니까 이 분야는 니네가 최고잖아. 개조하는 거. 제발 좀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 알았다. 동병상련 처지가 불쌍하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생존하는 그런 나라였고 여기는 공산 국가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존해야 되니까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이제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게 사실은 서로 간에 윈윈이 된 겁니다. 어떤 윈윈이 됐냐 이겁니다. 남아공의 아틀라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IAI가 미라지 개조 프로젝트를 이제 출발하는데 1981년도예요. 그래서 남아공이 진짜 고맙다. 우리 잘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오 고용 창출 게이드 크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당시 라비라고 하는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요. 라비.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라비 전투기를 개발하는 거 보고 이제 스톱 시킨 겁니다. 스톱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게 팔려고 했다가 이란이 이제 반정이 일어나서 팔레비 정부가 쫓겨나니까 거기 팔려고 했던 무기들이 남았죠. F-16 뭐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그거를 내줄 테니까 라비 개발 스톱해라 해서 F-16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 폭격하러 갈 때 그 F-16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비를 개발하고 있었던 인력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크피르 전투기를 개조하는 데 쓰고 그러고도 이제 인력이 남아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 전투기 개조하는 거 좀 도와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미라지 3 전투기를 개조해서 이 1980년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1960년대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워낙 개조 잘하니까 이거를 80년대에 쓸 수 있는 사양으로 개조하겠다. 그러니까 니들 도와주라. 이러고 하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라비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쫑났는데 그 기술자들, 그 연구직들 우리가 쓸 데가 없었는데 남아공에 파견시켜주면은 고액의 연봉도 받고 이거 완전히 일석이조네. 이제 이렇게 돼서 도와주러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라지 3를 1980년대, 90년대 사용으로 개조해주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 치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틀라스 항공사는 지금은 데넬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루이벌크 공격 헬기도 만든 그 회사예요. 자, 사실상 이스라엘의 대리 개발입니다. 치타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도에 탄생됐는데 완전히 이제 내부를 다 뜯어내가지고 새로 완전히 일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이 카나드도 붙여요. 카나드. 그 라비 전투기 보면 카나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나드도 갖다 붙여서 기동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치타도 이렇게 카나드가 있고 그 라비 전투기의 기술자들 중에서 크피르에도 갔고 여기 치타에도 왔지만 중국으로도 간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J-10 전투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라비 전투기 기술이 많이 들어왔다. J-10 전투기 보면 라비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카나드도 있고 생긴 것 자체가 그냥 거의 라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만들어줬다
라는 설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라비 파생형이 바로 이 치타 그리고 J10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라비처럼 카나다도 갖다 붙여서 기동성을 훨씬 더 강화시켰고, 중량은 6.6톤 자중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대 이륙 중량 연료 포함해서는 13.7톤입니다. 엔진은 프랑스가 공급을 해줬어요. 이때 뭐 무기 금수 조치인데 프랑스는 그래도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엔진 또 보내줬습니다. 스네크마 9950 엔진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래서 최대 속도는 마하 2.2, 아주 빠르죠. 작전 반경은 무려 1300km, 무장은 4톤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이 아틀라스 항공사의 기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미라지 5를 개조해서 만들었던 내셔, 그 내셔 전투기 4대를 영구형으로 팔고요, 남아공에.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스라엘은 돈 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틀라스 항공의 기술력을 높여주면서 이 치타 전투기를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게 이제 미라지 3하고 부품 공통성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미라지 3를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부품 공통성이 50%밖에 안 된다. 이거는 대부분 완전히 그냥 다른 거다 이겁니다. 칵핏도 완전 디지털 칵핏 이렇게 딱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치타 B형, C형, D형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D형은 핵폭탄 포격 임무도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공이 가지고 있던 이 70여 대의 미라지 3를 전부 이 치타 사양으로 개조를 해줘요. 그래서 남아공 공군의 하이엔드가 됩니다. 핵 투발 임무까지 맡았던 치타입니다. 남아공이 핵 개발해가지고 3발에서 한 6발 정도의 핵 폭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결국은 자진 반납해서 이제 폐기를 다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냉전 시대 말반까지는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그 쿠바군, 또 소련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아프리카 전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아공의 핵 개발을 은연중에 묵인해주고 있었죠. 왜? 앙골라나 모잠비크가 남아공 침공해가지고 공산화 시켜버리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공산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미국이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타 D형을 가지고 이 핵 투발 임무를 맡아서, 야, 우리의 주체적인 핵 역량을 보아라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반한 주체적인 핵 역량이고, 여기는 이제 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주체적인 핵 역량이니까 여기는 살고 북한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미국이 원할 때 핵을 스스로 반납했어요. 우리 핵 필요 없어 하고 이제 반납을 했고, 왜? 공산사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핵 필요 없어 하고 다 반납을 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만델라의 등장과 금수조치의 해제입니다. 1994년도인데요. 넬슨 만델라, 바로 흑인 인권 운동가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왜 됐냐? 뭐 미국이 지원해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냉전이 무너지고 앙골라에 있던 그 냉전 무너지기 직전에 앙골라에 있던 쿠바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쿠바군이 앙골라에 진주하고 있었던 것은 소련이 지원해줬기 때문인데, 소련이 뭐 자기네들이 경제 사정이 형편없어지니까 쿠바군에게 지원을 안 해주죠. 그러면 쿠바군은 소련이 월급도 안 주는데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앙골라는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군사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아프리카의 공산 국가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미국이 봐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 인종차별 정책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아공의 백인 정부가 손을 들고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흑인 대통령은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철폐한다. 그리고 핵무기 전면 폐기한다. 왜? 핵무기 이거는 앙골라, 모잠비크 같은 공산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마당에 국제 제재 받아가면서, 이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런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나라들이 핵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핵을 막 그 국제사회에 반환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받고 경제 지원을 받고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우리가 지금 뭐 공산국가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경제 제재 받으면서 또 무기 금수 조치 받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핵무기 우리도 반납할게 해서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 제재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력화 완료 13년 만에 도태가 결정됩니다. 치타가. 왜냐? 1992년도에 최종 생산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새 거는 13년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20년이 채 안 된 전투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 아니 뭐 금수 조치도 다 풀렸는데 이딴 걸 계속 써야 돼?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개조를 잘 해줬다 하더라도 기본 바탕은 1960년대 전투기야. 그러니까 이게 최신형 2000년대의 최신형 전투기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이거 다 폐기하자 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치타를 전면 폐기해버리고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펜을 26대를 샀어요. 그러면 70여 대 있던 전투기가 26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주변국에 있는 군사 강국이었던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26대의 그리펜 전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국 안보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런데 1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드라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바로 가상적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민간 군사 기업의 PMC죠. 여기에서 이걸 한 10여 대 사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상적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공군에서 또 쌩쌩한 거 또 한 10여 대 사가지고 또 에콰도르 공군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0여 대는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됐고 이런 제2의 삶을 에콰도르와 미국에서 소수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다 사라졌어요. 세렝게티 국립공원, 거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네요.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치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초원에만 남아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치타 전투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